네, 2012년 5007 PSAT 자료 해석 기출풀이 파트 1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책형이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총 20문항 진행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 차트 변환형 문제입니다. 1번부터 다소 이게 나와가지고 좀 당황했던 부분일 것 같아요. 참고로 들어가기 앞서 한마디 드리자면 2012년 자료 해석 문제는 2012년도는 다 어려웠어요. 언자상 모두. 아무튼 어찌됐건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2012년과 16년을 꼽자면 탑 1, 2라고 볼 수 있어요. 자료 해석의 난이도가. 근데 개인차가 있어가지고 12년이 16년보다 어렵다. 16년이 12년보다 나는 좀 어렵다. 이런 게 있어서 그냥 탑 2 안에 든다고 저는 그렇게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좀 어렵고 까다롭더라도 그 점은 감안하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갈게요.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죠. 적정 한자수에 대한 응답자 유형별 분포가 있고 적정 담당 주체에 대한 분포가 있고 적정 시간에 대한 분포가 있고 1번 보죠. 적정 한자수에 대한 응답자 유형별 응답 비율 분포를 봤을 때 교사 학부모가 있고 이거 이제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안 보이는구나. 자, 300자 미만부터 가면 교사부터 보죠. 30.5%, 29.1%, 22점, 6.4, 5.4, 2.8로 가는지 볼게요. 30%, 29 맞고 그 다음에 22 정도였죠. 그 다음에 이제 6.3, 5.4, 2.8인데 이게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이게 10% 여기가 원래 6.3%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막대기는 10%를 넘고 있죠. 여기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보통 이런 데에서 답을 안 내는데 오답을 막 이런 데서 이제 비율 틀리게 하거나 구성비에서 틀리게 내는데 뭐 이런 도넛형이나 그 다음에 원통형, 원반형 이런 그래프에서 내는데 특이하게도 여기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까지만 보고 나머지 맞겠지 하고 넘어갔다면 2, 3, 4, 5 보고 여기도 다 맞는데 하면서 헤매면서 시간이 소모됐겠죠. 어쨌든 1번이고 2번 한 번만 보고 넘어가죠. 750에서 900자 미만 응답자 구성비가 146명, 367명, 513명인데 교사를 기준으로 보면 되죠. 왜냐면 나머지는 100%에서 이걸 빼주면 이 비율일 테니까. 자, 교사가 146명이고 제가 지금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해해주세요. 이거니까 얘 30%는 150명에다가 이거 30% 곱하면 3.9죠. 그럼 대략 154가 되나? 근데 이제 우리가 주어진 건 146명이죠. 여기서 지금 8명 차이가 나네. 그러면 513분의 8은 뭔데? 얘 1%가 5.13이니까 한 대략 1.5 X%가 되겠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에 해당하는 수치가 얘였잖아. 여기서 8을 빼야 얘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1.5X를 빼주면 뭐가 되죠? 28점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4XX. 반올림해서 올릴 테니까 28.5 타당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1번은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2번 뭐죠? 98에서 2007년 동안 폐기물 처리 유형별 처리량 추이에 관한 건데 옳은 거를 이제 고르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기억 보죠.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각각의 재활용량은 매년 증가, 매립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재활용이 뭔데요? 세무 증가하고 있고요. 매립량은 감소한다고 했죠.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이게 지금 숫자 잘 안 보이죠? 5318이고요. 53170입니다. 조금 이제 줄어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활용량이 매년 증가한다. 이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 보죠. 생활 폐기물 전체 처리량은 매년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거를 다 보는 것도 좋지만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 낙수 구간이라고 해가지고 폭포처럼 쓸어내리는 그런 구간들이 있는 게 있어요. 간혹 그 데이터를 보면 여기가 되겠죠. 2005년과 2004년 사이. 그럼 한번 볼게요. 약 2,800 정도 증가를 했을까요? 2,600 정도 증가를 했을까요? 여기서는 지금 한 약 4,800가량 감소를 했죠. 얘는 플러스고
얘는 뭐 500 증가하니까 뭐 볼 필요 없고,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마이너스 값이죠. 그러면 전체 처리량은 2005년에 전년 대비 감소하는데 매년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폐기물 처리 유형은 얘네들로만 구분되니까 전체 처리량은 얘네들을 다 더한 거겠죠. 이 상태에선 디귿, 미음이 다 똑같기 때문에 볼 필요 없고 리을만 볼게요.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량은 재활용률은 98년에 40% 미만인데 7년에 60% 이상이다. 재활용은 다 더하고 재활용량이 분자. 이면진을 좀 써볼게요. 그럼 분자가 24,000이니까 24로 줄이고 얘 62,800 어쩌고저쩌고 되는데 그냥 반올림해서 63으로 보죠. 다 더한 값을 보면 47로 보고 대충 46,700이니까 47 이거 더하면 71 얘 7로 보면 한 78 이 정도 된다고 치죠. 63 얘 38로 보죠. 그럼 63에 38 더하면 뭐가 되죠? 101 얘 111이니까 한 111 정도. 얘네들을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따로 보는 거죠. 얘를 80으로 둬도 얘는 40%가 안 돼요. 얘는 60%는 66.6에 해당하는데 63이니까 60% 미만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40% 미만은 맞는데 6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볼게요. 기업 간의 소송 발생 관계를 나타낸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B에서 A로 갈 때 화살표를 받는 애는 피고가 되고 쏘는 애는 원고가 되겠죠. 한 번의 소송이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기업 수는 8개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소송을 받은 건 상관없죠. 제기한 거, 즉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나가는 거 걔네들이 없는 걸 찾아라 이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네요. 맞습니다. 소송을 가장 많은 수의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업은 A. 1, 2, 3, 4. 4개보다 더 큰 게 있나만 보면 됩니다. 딱 봐도 화살표가 4개를 넘는 애들이 없어 보입니다. 얘는 제기 1개만치 제기 받은 건 없습니다. 많이. 맞습니다. 제2기업 바로 나오네요. 가장 많은 소송 제기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를 넘는 제기한 소송 기업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F가 1, 2, 3, 4, 5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만 하고 소송을 받지 않은 기업 수는 4개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가볼까요? 시계 방향으로. 하나. 그러니까 얘는 제기하고 제기받지 않았으니까. 둘. 그 다음에 셋. 맞죠? 얘는 다 받았고. 그 다음에 넷. 그 다음에 얘는 받았고. 다섯. 5개 맞나?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쨌든 4개라는 게 틀렸으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4번 볼게요. 민원 접수 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고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접수된 민원의 처리사항은 미완료, 완료로만 구분되고 또 완료 수는 수용과 기각으로만 분류된다. 이게 전체 집합이면 여기서 쪼개서 이렇게 나뉘고 또 여거를 이렇게 나뉘더라 라는 거고 수용 비율은 완료 이거분의 이거. 1번 A씨는 B씨에 비해 민원 접수가 적고 맞죠? 시민 1인당 민원 접수 건수 없습니다. 시민에 관련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1번은 볼 것도 없습니다. 수용 건수는 B씨가 A씨에 비해 많고 수용 비율도 B씨가 A씨에 비해 많다라고 했는데 일단 보면 당연하겠죠. 이 18,000에서 이걸 빼주면 수용 비율인데 이건 2만 건을 못해도 절대 2만 건을 넘을 수 없어요. 15,000건도 못 넘죠. 그러니까 얘가 많죠. 건수는. 수용 비율을 볼까요? 완료 대 이거분의 이거분의 이거죠. 볼게요. 이면지 한번 더 이용할까요? 수용 비율은 이제 이거지. 32로 보고 얘 6이니까 반올림해서 이렇게 보죠. 이거 뭐죠? 84, 32, 83, 24니까 약 75% 되겠다. 그죠? 근데 내가 너무 분자를 많이 올려줬으니까 한 73에서 74% 정도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이걸 빼냐? 빼지 말아요. 빼지 마시고 이렇게 보는 거지 그냥. 얘를 반올림하면 4로 볼 수 있거든요. 얘는 18분의 4. 얘는 약분하면 뭐지?
9분의 2. 이거 분수의 소수 표현에 의해서 22.22 이렇게 됩니다. 순환소수. 자, 그러면 22.22라는 건 뭔데? 얘는 기각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각률이라는 것도 없는데 어쨌든 수용 비율이 아니잖아. 그럼 뭐죠? 100%에서 이거 빼주면 수용 비율이 나오죠. 그럼 대략 77.8% 정도 되나? 그 정도 되죠. 어쨌든. 자, 그러면 수용 비율도 BC가 AC에 비해서 높다라는 건 틀렸죠. 수용 비율은 A가 높습니다. 미완료 건수는 BC가 AC에 비해서 5배를 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이걸 빼보죠. 약 1550건 정도 되나? 1560건 정도 된다. 그죠? 여기 5배를 해주면 뭐가 되지? 한 8000건이 약간 안 되는데 어쨌든 8000으로 보죠. 그러면 이거랑 이걸 더했을 때 4049니까 830이 훨씬 못 미치죠. 그 말은 5배보다 훨씬 커야 된다라는 거죠. 틀렸어요. 민원 접수 대비 수용 건수의 비율은 50% 이상이죠. 3830분의 23637이니까 5번이 정답이고 5번 할까? 해보죠. 이거부터 볼게요. 얘를 그냥 20으로 보고 18로 보죠. 그럼 얘 2, 9, 18이니까 90%죠. 그 말은 얘가 약 1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네. 아니면 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41분의 32. 근데 얘는 40분의 32보단 작죠. 얘가 정확하게 80%니까. 그럼 한 79? 이 정도 된다고 볼까?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사건 이제 21%니까 얘네들을 빼주면 10%포인트를 넘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아까 그냥 완료 건수 이 비율을 이거분의 이거를 보면 90%, 한 79%로 볼 수 있죠. 얘네들이 빼주면 10%포인트 차이 나죠. 이상. 이렇게 계산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얘랑 얘랑 합친 게 얘기 때문에 얘네 둘의 차이를 빼는 게 얘네 둘의 차이를 빼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치 그 차이는요.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 부서로 이루어진 연구소의 부서별 항목 예산 인원과 현황이라고 합니다. 예산과 인원 현황.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그래서 10년도, 11년도 예산 다 나와 있고 부서는 6개. 그다음에 부서별 직종별 인원이 여기 나와 있고 각 주에 2010년 이후 부서별 직종별 인원수의 변동은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2011년, 12년도 모두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1번. 모든 부서에서 정원이 가장 많은 부서와 적은 부서의 2011년 예산을 합치면 2011년에 30% 이상. 정원이 가장 많은 부서, 적은 부서 75, 15, EF네요. EF의 예산은 424만원, 1977만 9천원. 이거 단위가 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420만원은 아닌데 그냥 제가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거지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둘이 더하면 2400만이죠? 대충? 그러면 9720이죠? 뭐 반올매서 1 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얘의 30%는 뭔데? 이 700을 지워주고 9천만 있다 해도 2700이에요 30%가. 근데 2400은 30%에 훨씬 못 미치네요. 틀렸습니다. 부서별 인건비 예산 합합은 2011년 전체 예산의 3% 미만이다 라고 했고 인건비가 여기 나와 있어요. 얘네들이 더하면 대략 4만원, 4만 7천원, 한 5만 5천원 정도, 6만 1천원. 계산할 필요가 없었네요. 얘가 압도적으로 커서. 그러면 대략 393만원 정도 된다. 그쵸? 전체의 3%. 얘 200 어쩌고저쩌고 할 거 아니에요? 네, 393은 훨씬 넘죠. 3% 미만 아닙니다. 3번. 현원 1인당 기본 경비 예산이 적은 부서는 B. 34. 기본 경비. 이거 자릿수 그냥 세 자리 뗄게요. 약 1.5x 정도 되겠죠. 얘보다 더 작은 거 있나만 볼게요. 이거는 뭐 3개 떼도 309니까 압도적으로 크고. 얘 한번 볼까요? 29명이죠. 자릿수 3개 지워주고. 그럼 29분의 24가 되네.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자릿수 지워서 비교해주면 얘는 1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얘는 1보다 크고. 틀렸어요. 2011년 각 부서와 부서의 현원과 일반직 비교할 때 현원 대비 일반직 비중이 가장 큰 부서는 2011년 모든 부서 중 기본 경비 예산이 가장 적다라고 했어요. 기본 경비 예산이 작은 것부터 거꾸로 들어갈게요. 3만 1천원으로 얘가 적나? 얘가 가장 적나? 아니면 2. 숫자 참. 그러면 2가 가장 적네요.
그러면 현원 대비 일반직 비중이 2가 가장 커야 4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죠. 현원 대비 일반직 뭐죠? 87.5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로 나오냐? 8분의 1은 12.5%예요. 그래서 이걸 나누면 87.5%가 됩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초등학교 5학년 아니면 6학년 때 수학 익힘책인가? 그걸로 배우는 거예요. 그 피자 조각 내두고 뭐 8조각 쪼개가지고 소수편 이렇게 외워두고. 지금 교육과정이 뭐 몇 차 교육과정인지는 가물가물한데 뭐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알아두면 이렇게 쉽게 바로 나오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거. 그럼 90%에 근접하는 애가 있나 없나만 보면 됩니다. 만약에 없으면 4번 선지는 맞죠. 얘가 가장 크니까. 있나요? 여기서 10%가 3.4 이렇게 빼주고 봤을 때 없습니다. 얘만큼 큰 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6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85에서 92년 동안 대청 대일 무역 규모를 나타낸 자료고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수출에서 수입액을 빼주느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그때 시절인데 1번 나쁜 놈들. 1번 1891년 대일 무역 수지는 적절하고 했는데 320만원에서 322만 10 어쨌든 321로 시작하고 322로 시작하니까 마이너스죠. 적자 맞습니다. 85에서 92 동안 조선의 대일 수출액은 같은 해 대청 수출액의 10배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다 10배를 해서 얘보다 작은지 큰지 봐도 좋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걸로 봐도 됩니다. 왜냐면 숫자가 간편하잖아. 얘 해봐. 그럼 90이죠. 90이죠. 안 되죠. 얘를 넘어야 10배 이상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얘를 넘으면 10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안 넘으니까 10배가 되니까 2번도 맞습니다. 3번. 조선의 대일 수입액은 같은 해 조선의 대청 수입액보다 뭐 크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요? 이걸 봐도 되고 이걸 봐도 돼요. 왜냐면 이 B가 수입액 B니까 얘네 둘을 이제 100으로 둘이 더한 걸 100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압도적으로 다 높잖아요. 그나마 근접한 게 여기네요. 1892년. 틀렸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86에서 92년 동안 조선의 대청 대일 수입액에서 대일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이것만 보면 되죠. 86년부터 보라고 했으니까 보면 되죠. 감소 맞네요. 정답은 5번이겠네요. 이게 둘이 더한 게 수입액 B고 분모는 100으로 일정할 테니까 얘가 줄어들면 얘가 증가할 테니까 그러니까 분자인 얘가 감소하는지만 보면 되는 거죠. 1890년이 대일 수입, 대청 수입 가장 차이가 크다고 했어요. 뭐 대충 이 정도. 그러면은 한 143만원 정도 되나? 달러인데 그냥 무시했어요. 143만. 근데 얘보다 더 큰 게 있나만 볼게요. 얘는 약간 근소하게 안 미치네. 얘도 그렇고. 얘는 150만을 넘죠? 거의 160만 차이가 나네. 그러니까 틀렸죠. 7번, 8번 연계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이국 건설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고 물음에 답하라 해서 건설시장의 부문별 규모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주택, 비주택, SOC, 사회기반 시설, 그 다음에 16층 이상 11에서 15층, 뭐 6층, 10층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참고하시고 색깔이 조금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이건 풀 때 말할게요. 주택 부문에서 16층 이상 시장 규모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0년, 이거 맞죠? 왜냐면 여기에 있는 게 이거니까. 6, 7, 8, 9 나와 있고. 가장 중요한 이거. 규모는 조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거 5의 배수니까 그냥 이쁘게 해줍시다. 어차피 이걸 사용해야 되니까 이쁘게 바꿔놓으면 되는 거지. 1, 3, 2, 4, 5로 바뀝니다. 7번. 2010년 A에서 이국의 건설시장의 주택부문 시장 규모를 순서대로 나열할 때 가장 큰 국가와 A 이국에서 건설시장 주택부문 중 16층 이상 시장 규모를 순서대로 나열할 때 두 번째로, 그러니까 뒤에서 두 번째. 그럼 일단 첫 번째. 가장 규모 큰 걸 봐야겠지. 근데 주택 부문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여기다 곱해야겠지. 실전에서는 그냥 여기서 바로 눈대중으로 넘어가는데 설명하느라 일부러 이렇게 끌어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곱해주면 되겠죠. 28, 뭐 57,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누가 가장 큽니까? 얘가 가장 크죠. 얘도 커 보이긴 하는데 28에 4를 곱하는 것보다 26에 5를 곱하는 게 더 크잖아요. 그래서 2가 일단은
가장 큽니다. 시간이 없으면 여기서 차라리 찍으세요. 둘 중에 하나를. 여기서 다 찍는 것보단 낫지. A2국의 건설시장 주택 부문 중 16층 이상 시장 규모를 또 나타낼 때 꼴 뒤에서 두 번째라고 했으니까 이거지.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곱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 한번 끌어올게요. 실전에선 그렇죠. 바로 하셔야 됩니다. 딱 봐도 얘가 꼴등인 게 보여요. 18. 그래서 아마 뒤에서 두 번째를 물어본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너무 쉽게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걸 물어본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러면은 저기 뭐니가 한번 이걸 여기서 이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얘는 제외하고 그럼 얘 이제 75, 45 얘는 뭐 200 넘고 얘는 150이니까 두 번째로 작은 건 얘가 되겠죠. 이게 숫자를 50, 150 곱하는 것보다 1, 3, 2, 4, 5로 하면 엄청 간단하게 보여지는 도출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번 옳은 거 고르라고 합니다. A국 건설시장 주택부문 시장 규모는 각 비율이 가장 각각 낮냐 물어봤습니다. 아닌데 A국부터 틀렸는데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 C국의 건설시장 시장 규모에서 주택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23% 맞고 D국에서 16층 이상 차지하는 거 51% 맞습니다. 그러면 제거해주고 니은 디귿과 니은 디귿 리을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디귿을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리을 볼게요. A2국 중에서 건설시장 주택부문에서 3에서 10층 시장 규모를 또 순서대로 나열할 때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B라고 했는데 10년도니까 3에서 10층은 뭐지? 이거네요. 얘네 둘, 얘네 둘, 얘네 둘, 얘네 둘, 얘네 둘을 그러니까 더한 그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제가 끌어와 볼게요. 그 다음에 이 시장 규모를 구해야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또 여기서 이것만 곱하면 게임이 끝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에 또 이제 주택 부문 그 시장 규모가 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의외로 막 많이 곱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하냐? 23입니다. 23. 뭐 좀 당황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기가 A, B, C, D, E죠. B가 가장 크다고 했어. 그럼 얘가 뭐지, 대충? 이 퍼센트를 제외하고 그냥 봐요. 120. 120에 30을 곱했네? 아, 얘는 그럼 얘는 이제 퍼센트로 봐주고. 그럼 120에 30%한 36 정도 되겠지. 이렇게. 얘보단 물론 작겠죠. 그럼 36보다 가장 큰 게 있는지만 찾아보면 되는 거야. 얘는 이제 90이니까, 90에 이거 하면은 뭐 20도 안 되고, 얘는 44. 44에 28은 뭐지? 한 뭐 10 몇 프로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얘 보면 120, 120에 26%는 좀 비슷할 수 있겠네. 그럼 이제 뭐 비슷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120에 26 곱하는 거랑 120에 29 곱하는 거랑 얘가 더 크니까 얘는 뭐 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B가 가장 크다는 게 자명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정답입니다. 맞나? 자, 90번 보도록 하죠. 매칭형 문제입니다. 유망 6개 유망 반체 기업의 매출액, CEO 연봉이 나와 있고 A2에서 이제 해당하는 걸 한번 찾아라 라고 하는 거 볼게요. GF 안경의 매출액은 6개 기업 중 매출액 하위 3개 기업의 매출액 값과 동일하다. 대뜸 이걸로 주면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GF 안경 CEO는 매출액의 2.5%를 연봉으로 받는다. 이것도 지금 여기서 확정 지을 수 없어요. 일단 얘네들만 볼게요. 이거 2.5% 되나? 아, 얘는 TV 기술이니까 안 되고, 얘는 2.5% 하면 이제 58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계산하려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거를 이제 4로 나누면 25%거든요. 그거를 이제 소수 한 자리 이렇게 뒤로 빼주면 2.5%니까. 근데 4로 나누면 얘 4, 7에 7점 몇이죠? 8.5니까 2.5가 안 돼요. 넘어가고, 얘네 둘 중에 되고, 얘는 안 되지, 당연히. 4%를 넘는데. A, C, D 중에 GF가 나옵니다. 한 번에 바로 안 나오게 만들었구나. 이거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네. 어려워서 까다로운 게 아니라 더러워서 까다롭습니다. 일부러 막 안 주려고. 과천 파밍은 TV 기술의 연봉 2배라고 했는데 얘 2배가 되려면 10억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안 되는 거네. 그럼 C, D 둘 중에 무조건 과천 파밍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됐고, OH 케미컬은 블루테크, 이것도 알 수가 없어. 이거 볼게요. 뭐야, 이 문제. 코레듀와 TV 기술의 매출액의 합은 과천파믹의 매출액과 동일하다. 그럼 TV 기술은 나와 있고, 한번 볼게요. 340. 여기서 B, C, D, E랑 TV 기술을 합쳐서 그 숫자가 이쁘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안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 얘네들이 더하면 340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이거랑 이거 더하면 630이 되는데 그것도 없고,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475? 그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얘가 돼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TV 기술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레듀가 여기 중에 하나라고 친다면 얘가 이제 되던가 해야 되겠지. 근데 그런 경우의 수, 즉 과천파밍, 얘가 그런 과천파밍이 되는 경우를 찾아봐야 되는데 A에서는 어디에도 과천파밍이 없어요. 그 말은 여기서 그렇게 되면 무조건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이렇게 더해서 이게 안 나오니까 여기서 무조건 코레듀가 돼야 됩니다. 얘가 코레듀가 돼야 돼요. 왜냐면 얘가 과천파밍이 안 되니까. 그 과천파밍 선지가 없으니까. 얘가 코레듀가 되면은 언제든 여기서 이걸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코레듀는 확정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코레듀는 확정이 됐고, GF 환경과 과천파밍은 CD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한번 보죠. 자, 일단 보면 다음에는 기억 조건을 이제 따라가 봐야겠죠. GF 환경은 분명히 C나 D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6개 기업 중 매출액 하위 3개 기업의 매출액과 동일하다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네들 중에 GF 환경인데 매출액 하위가 얘랑 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얘보다 크다면 매출액 하위는 이렇게 되죠. 340에 600을 넘어가. 근데 이게 안 되죠. 그 말은 여기가 하위, 얘랑 얘가 하위 3개 기업이라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340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가 만약에 95라면 얘랑 이제 같아. 그러니까 95래. 105면은 얘랑 같을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얘랑 같다고 한번 해볼게요. GF 환경이 C라 D 중에서 나와야 되니까 얘를 이제 GF라고 보는 거죠. 그럼 600이어야 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더했을 때 340이니까 260이 되겠죠. 그럼 이제 얘를 GF 환경으로 보는 겁니다. GF 환경, GF 환경. 그럼 과천파밍은 얘가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B랑 E를 이제 비교하면 되는데 이걸 보면 되겠네요. OH 케미컬 블루테크보다 매출액 대비 연봉이 높다. 이거분의 이거분의 이거. 근데 155분의 7.5가 290분의 8.5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얘가 OH 케미컬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약간 선지를 좀 같이 보면서 풀어야 좀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얘가 이제 내가 GF 환경이냐 물어봤을 때 왜 얘도 될 수 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얘게 솔직히 이것만으로는 답이 명확하게 안 돼요. 근데 이제 얘가 이거밖에 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주어진 힌트가 뭐냐면 과천파밍이 얘는 B에가 있어. 근데 과천파밍은 절대로 B가 될 수가 없거든. 여기서 C, D 중에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지워주면 과천파밍 GF 환경을 선지에서 정해줘요. 우리는 OH랑 블루테크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이거 선지랑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문제예요. 이거 되게 1에서 12년도가 어려웠습니다. 10번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합니다. 보유 역량이 여기 나와 있고 보유하면 동그라미,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고 수행할 작업과 필요 역량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구성의 문제는 2018년도 550체 자료에서 거기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 프린터 무슨 성능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이용됨을 알 수가 있어요. 유형이. 갑팀 구성원 중에서 D 작업을 가장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G 작업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의사, 정보, 의정자변, 의정자변. 그럼 있나요? 가 있네. 가 있고 다도 가능한가? 다는 안 되지. 가만 가능하네. 근데 G 작업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의기변, 의기변 맞죠?
갑팀 구성원 중에서 A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F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 이거 보면 되겠죠. F 작업은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보죠. A 작업 일단 수 대변이죠. 그러면 수 대변 이거 다 있는 거. 딱 라네. 그럼 라가 F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의사소통이 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5번만 볼까? C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없냐라고 물었는데 문자 둘 다 있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맞다는 거죠. 11번 보죠. 보고서고 잘못 인용된 자료를 고르라고 하네요.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 것 같은데 142만 맞고 조사 연도마다 증가했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 미만에서 13% 맞지. 왜냐면 133을 빼주면 9만 명이니까 9만 명은 13만 명에 맞지가 않네. 13% 미만이 아니네요. 133분의 14로 치면 10% 빼주면 0.7이고 맞나? 아 0.7이래. 0.7 맞는데? 이거는 맞고 얘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얘를 보면 이제 264분의 32로 볼 수 있고 여기서 26.4를 빼주면 3.6에 5.64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해줬을 때 얘의 5%는 13인데 5.64밖에 안 되죠. 그럼 얘는 15% 미만입니다. 여기서 조금 잘못됐네. 얘는 13% 미만 맞고. 맞나? 맞네. 얘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잘못 인용된 걸 고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포함된 걸 빼고 나머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구조사 결과에서 전국 인구는 증가 추세였냐라고 물었는데 증가 추세 맞고 남녀 인구 각각 1500만은 미치지 못했다. 1500만 넘어가려면 이걸 넘어가야 되니까 맞고 조사 대부분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에 비해 많은 건 맞는데 42년엔 초과한 게 맞습니다. 얘는 올바른 거니까 제거를 해주고 1, 3 중에 답이 나올 테니까 리을만 보고 넘어가죠. 업종별 조선인 종사자 수에 관한 부분은 여기에 있겠네. 12, 31, 42년 경기도 내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종사했던 업종은 농축산업. 맞네요. 1912년 대비 42년 공업 종사자 수는 9배 이상이었다. 여기 9배 곱하면 되죠. 32,000명으로 봐도 18,000명에 27만 명, 28만이니까 30만 명을 못 넘는데 얘는 넘었죠. 그러니까 9배를 가볍게 넘는다는 거죠. 얘는 옳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틀린 게 1번이 되겠네요. 12번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출원 등록 현황이 나와 있고 출원 건수, 등록 건수 매년 증가한 기술 분야는 없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조금 좀 짜증나요. 이건 다 봐야 되는 부분이라 방법이 딱히 저는 모릅니다. 발레를 빨리 찾는 게 맞겠죠. 전략이라고 하면 나머지 안 봐도 되고. 여기 있네. 풍력은 모두 증가합니다. 틀렸죠.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안 내려고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요. 보통 이런 문제들은 아래서부터 올라가면은 발레가 아래만 있어요. 왜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보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걸 깨부시려고 이렇게 깨부시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시간을 좀 빼앗아 먹을 수 있으니까 출제자 입장에서 기억 틀렸으니까 체크해주고. 니은 2010년에 전년 대비 출원 건수가 감소한 기술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등록도 감소하였다. 크로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감소. 근데 등록 건수도 감소했냐 맞죠? 또 감소한 거. 등록 건수 감소 맞고. 나머지는 없으네. 얘는 맞아요. 제거해주고. 기억 디귿 리을이니까 디귿은 틀렸어요. 볼 필요 없어요. 리을만 볼게요. 2011년 출원 건수가 전년 대비 50% 즉 1.5배 이상 증가한 기술 분야는 3개라고 했는데
이거가 900에서 1400이면은 500 몇이니까 50% 넘게 증가하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 볼 필요 없고, 얘도 볼 필요 없고, 얘도 뭐 증가를 했는데 50%까지 증가는 안 했고, 얘는 50% 딱 봐도 증가를 했고, 얘는, 얘가를 220으로 보면 110이 절반이니까 110 더해도 얘에 못 미친다는 거는 1.5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고, 나머지, 얘는 13, 맞네. 과반수니까. 그럼 얘는 뭐지? 24에 60, 얘는 절반이 안 되지. 72니까. 1, 2, 3, 4. 3개, 4개인가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그럼 4번이 되겠네요. (13번) 1인당 실질 부하가치 취업수 증가율에 따른 국가 유형 구분이 나와 있고, 통신업하고 금융업의 1인당 실질 부가가치, 그 다음에 Y축은 취업자 수 증가율.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원래 이게 자료가 원래 한 번에 나타내는 걸 좋아하니까. 통신업이 이거고, OECD 평균. 금융업이 점선. 오케이. 뭐 이거 유형으로 나타내는 거 볼게요. 한국과 일본의 통신업의 경우, 이거 동그라미. 1인당 실질 부가가치는 통신업의 평균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맞죠. 한국의 경우, 통신업의 경우, 통신업의 1인당 실질 부가가치. 금융업보다 크다고 합니다. 얘가 한국이고, 한국의 통신업은 여기 있죠. X축도 멀리가 있고 Y축으로도 올라가 있죠. 맞습니다. 여기 둘 중에 리을 미음만 남죠. 여기서 하나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미음을 선택해서 볼게요. 금융업에서 미국의 1인당 실질 부가가치는, 금융업은 세모, 미국 여기 있네요. 1인당 실질 부가가치가 대략 한 이 정도 돼 있죠. 한 120 몇 정도. 캐나다의 1인당 실질 부가가치는 어디 있죠? 금융업에서 한 70 정도 되나? 어찌됐건 70의 2배는 140인데 2배를 못 넘죠. 틀렸어요. 그럼 리을이 맞겠네요.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1번이 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번 볼게요. 농구대회 중간 결과에 대한, 그러니까 중간 성적에 대한 자료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2월 25일 현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막 되게 복잡해 보이죠? 최근 연승 연패는 최근까지 몇 연승 몇 연패를 했는지 뜻한다. 연승 연패하지 않은 경우는 최근 한 경기 뭐 이런 거겠지. 1승 1패, 연승하면 뭐 2승 2패 이런 식으로, 연패하면 2패 이렇게. 각 팀은 홈과 원정 경기를 각각 42경기씩 하니까 총 경기 수는 84경기. 1에서 15위까지 승률이 높은 거부터. 네, 이게 무조건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홈 경기 승률이 낮은 팀이 내려간다. 이것도 같은 경우 홈 경기 승률이 높은 팀이 더 위로 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낮게 해. 이렇게. 거꾸로. 헷갈리라고. 4번 이제 승률은 뭐 당연하겠죠. 승수 패수분의 더한 거분의 승수. 1번. A팀은 최근에 한 경기만 지고 9경기 모두 이겼다. 이거 보면 되겠네요. 최근에는 한 패를 했어요. 가장 최근 한 경기. 하지만 그 전에는 9승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이지? 9연승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I팀의 최종 순위는 남은 경기에 따라 8위가 될 수 있다. I팀이 9위고, 그럼 얘를 일단 이기는지만 보면 됩니다. 전체 승률을 볼까? 40, 38, 36, 32. 남은 팀 경기가 6경기죠. 그럼 이거를 올라가 볼게요. 46승 그대로. 얘는 다 지고 극단적으로. 그럼 4638, 4638 똑같죠. 그때는 홈 경기 승률을 봐야겠지. 모두 이기고 모두 진다고 볼게요. 그럼 얘는 그러면 홈 경기가 23이고 얘는 25가 되겠죠. 승수가. 분모는 볼 필요가 없어. 왜냐면 다 똑같거든. 홈 경기 전체는 모두 42경기니까. 그럼 얘가 25가 되고 얘는 23이니까 올라갑니다. 그래서 맞아요. L팀과 M팀은 최근 5경기에서 서로 치르지 않았냐라고 물어봤는데, 최근 내일이 6번을 줬고 내일이 8번을 줬어요. 그럼 5번 중에 만나서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승부를 봐야 될 테니까. 무승부가 없으니까. 맞아요. 남은 경기에 따라 1위 팀은 변경될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B팀이 극단적으로 다 이기면 57승, 얘가 다 지면 55승. 이것만 봐도
B팀이 A팀을 이깁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겠네요. 홈경기 승률 뭐 이거 볼까요 그냥? 40분에 둘이 더하면 40이니까 현재 승률이니까 48에 30이 맞고 38이면 전체 경기가 얘 20%는 7.6이죠. 근데 패수는 20%보다 작네? 그 말은 무슨 뜻? 80% 넘는다는 거고. 얘네들이 더해서 39죠. 20% 7.8. 근데 패수가 7.8을 넘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 얘 80%보다 작아요. 승률이. 틀렸죠. C가 틀렸습니다. 15번 보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 부문 예산 추이랑 문화산업 부문 세부 분야별 예산 추이가 나와 있고, 일단 중요한 건 옳지 않은 거 고르라 합니다. 그래서 산업국과 미디어국으로만 문화산업 부문은 나뉘고, 게임 음악은 뭐 이때부터 분류되고, 출판 미디어는 2008년에 뭐 세부적으로 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보죠. 2006에서 8년 동안 문체부 예산에서 문화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걸 보면 되겠죠. 문화산업부문은 얘네 둘밖에 없다고 하니까 12.9, 13.9 넘어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0.9 증가, 여기서 1.2 감소. 그 말은 전체 0.3 감소. 따라서 비중 틀렸습니다. 08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하거든요. 틀린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일단 1번, 5번 제외해주고, 니은. 1999년 문화산업부문 예산이 문체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9.5% 증가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이걸 빼주면 9.5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타낸 거예요. 9.5% 포인트가 증가하는 겁니다. 틀렸어요. 아쉽게도 이런 문제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수험생들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절대 웬만해서는 안 나올 겁니다. 절대라는 말은 제가 신이 아니라 못하겠고. 둘 중에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리을만 보고 넘어가죠. 2008년 문화산업부문에서 문화 콘텐츠 분야가 뭐죠? 494억 원. 진짜 가장 많이 배정됐습니다. 근데 이어서 문화산업 기반 육성 맞죠? 그다음에 미디어 저작권 출판, 미디어 저작권 출판이 어디 있어? 미디어 그다음에 저작권 미디어 저작권 출판 분야 순으로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다라고 했고, 나머지 숫자를 살펴본 결과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틀렸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직원 채용을 하는데 신입, 경력, 인턴을 뽑는데요. 그래서 이 단계가 있는데 업무 단계별 처리 비용, 즉 드는 돈이 두 번째 2등인 거를 골라라라는 겁니다. 바로 볼게요. 중도 탈락자 없고 한 건당 처리 비용 똑같고, 일단 접수하기는 모두 공통입니다. 500원이죠. 34, 54 이거 곱하면 27,000원. 서류 심사는 신입만 얼마? 2,000원, 4만원. 직무 능력은 이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틀려요. 신입 경력 다 38, 38,000원. 학업 성적 얘가 답일 것 같은데, 얘네들은 그렇게 안 비쌀 것 같은데, 이것만 봐도. 학업 성적은 1,500원. 신입만 보나요? 인턴만 보지? 그러면 16명 곱하기 1,500원이죠. 그럼 얘는 얼마지? 24,000원입니다. 어떻게 빨리 계산하냐면, 이거 15의 제곱에다가 15 더한 거예요. 이것까지 질문하지 마세요. 이제 225 이거 더하면 240이죠. 24,000원. 그리고 합격 여부 통지는 그냥 보지 맙시다. 400원이잖아요. 다 더해도 400원. 어차피 우리는 지금 2등을 뽑는 거예요. 얘네 그 대소 관계를 뭐 큰 순서대로, 작은 순서대로 나열한 거를 찾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직무 능력 심사가 두 번째로 크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7번 보죠. 가국의 수출입액 현황을 나타낸 거고, 10년과 11년이 나와 있고, 11년 수출입액의 전년 대비 증감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국의 대유럽 수출입액 상위 6개국 2010년도,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또 상위 역객을 이렇게 나타냈고, 가국의 유럽에 대한 전체 수출입액 중 해당국이 차지하는 수출입액의 비중이 큰 순서에 따라 이렇게 상위 6개를 만들어 놨고, 이거 안에 수치는 당연히 전체 수출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겠죠. 굉장히 어려운 까다로운 자료가 아닌데 뭔가 막 자료가 많아서 복잡하게 해놨네요. 기억. 2011년 아시아에 대한 수출입액은
전년 대비 1.4%포인트 증가하여 2011년 전체 수출액의 89.8%를 차지하였다. 89.8 맞고 1.4% 이번엔 포인트 맞네. 기억 올래? 옳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낚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수출액은 엄연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이거가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국의 아시아에 대한 수출입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들어가야 됩니다. 틀렸어요.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지. 니은. 가국의 아에 대한 수출입액 각각 전년 대비 감소. 이것만 보면 됩니다. 감소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디귿은 볼 필요 없어요. 틀렸겠죠. 자, 여기서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전 미음 볼게요. 11년도에 가국의 네덜란드에 대한 수입액 대비 수출액. X축이 수출액이고 Y축이 수입액인데 반대로 물었어. 그럼 기울기도 반대로 가야 됩니다. 전년에 비해 감소했대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래프 그리면 돼요. 원점에서 이렇게. 이것까지 질문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 고등학교 수학도 아니고 그냥 중학교 수학입니다. 이거보다 이게 좀 더 위로 올라갔죠. 그럼 기울기가 얘가 더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무슨 기준이죠? 이거분의 이거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거꾸로 하는 거지. 이거분의 이거를 기준으로. 당연히 이거보다 더 이쪽으로 가는 게 크겠죠.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더 2011년도에 증가했죠. 근데 여기서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는 거 있으니까 틀렸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돼요. 똑같이 X축, Y축, X축, Y축으로 보는 거지. 뭐 X축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왜냐면 X축이 음의 X축이 있고 양의 X축이 있듯이. 그러면 당연히 X분의 Y라고 치면은 이 축에 가까워질수록 기울기는 커지는 거겠죠. 얘보다 당연히 얘가 좀 크겠죠. 왜? 가까우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18번 보죠. 작물을 재배 특성에 관한 자료라고 하네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고 여기 뭐 이런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한번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모든 재배 결과는 이거에 따른다고 하고 발화율은 타종 씨앗수에서 당연하겠죠. 연간 수확물은 1제곱미터당 연간 수확물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그 재배 면적 몇 제곱미터 재배하면 곱하는 건 당연하겠죠. 기억. 20제곱미터의 밭에 씨앗을 품종한다. 1제곱미터에 50개니까 1000개죠. 그럼 발화한 씨앗은 20%니까 발화율이 200개 맞죠. 자, 그러면 1, 2 중에 답이 나와요. 근데 나는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목이 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겠죠. 니은도 한번 보죠. 밭 전체를 5분의 1씩, 즉 20제곱미터씩 나눈다고 해요. 그러면 볼 필요 없어요. 20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럼 연간 수확물의 총 무게는 94kg 이하냐고 물었는데 이걸 곱하면 되겠지. 자, 40개곱 20g이야. 800g이죠. 그럼 0.8kg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제곱미터가 될 거고. 이건 1500이니까 1.5가 되겠지. 얘는 0.9, 0.6, 1.5 둘이 더 할게요. 그냥 얘는 1.0이니까 1.0kg 1000이니까 얘네들을 곱해야 1제곱미터당 수확물의 총 무게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20제곱미터씩 이제 했으니까 이걸 다 더하면 뭐야? 3, 4, 4.8 끝나죠? 4.8 곱하기 20을 하면 96이니까 94kg 이하가 안 되죠. 자, 5종류의 작물을 연간 3kg씩 수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16보다 적다라고 물었어요. 이거는 이제 이거지. 얘가 0.8이거든, 킬로그램이. 그럼 얘는 적어도 한 4 정도는 해야겠죠. 4제곱미터.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1.5니까 얘는 2제곱미터만 있으면 되겠네. 얘는 0.9니까 9, 4, 36이니까 한 4 정도 필요할 거고 0.6이면 5를 곱하면 3kg니까 5제곱미터. 그 다음에 얘는 1.0이니까 3을 곱해야겠죠. 그러면 4, 5, 3 더하면 뭐가 되지? 12, 14, 18. 어림잡아 18이고요. 어림잡아도 16보단 커야 됩니다. 틀렸고 정답은 리을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똑같이 해보세요. 얘랑 다를 거 없어요.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 어림산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어림산을 많이 해준 것도 아니에요. 얘랑 얘는 딱 떨어지고 얘네 둘만 문제가 된 부분이거든.
얘네 둘만. 0.8kg을 이제 3kg가 나누려면 정확하게는 뭐가 되지? 30, 8, 3, 24, 3.75 제곱미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 이제 0.9니까 순환소수로 얘 안 떨어져요. 유리 비순환 그걸로 돼가지고 3으로 나눠주면 3 해주면 30이 되고 3.3333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3.75, 3.33. 그 다음에 아까 뭐였어? 얘네들 이제 그렇게 했고, 얘는 2제곱미터, 얘는 5제곱미터, 얘는 3제곱미터. 그럼 이거 둘이 더하면 10. 16.17.xx가 되니까. 맞죠? 답을 내는데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19번 보죠. 주요 환경 영향 인자별 등급을 정하기 위한 자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산정 방식에 따라 이 표를 다 짜는데 거기에 A랑 B랑 C에 들어갈 거를 찾아봐라 라는 겁니다. 일단 읽어보죠. 전문가 순위값은 전문가들의 투표를 거쳐 득표수가 많은 인자부터 순서대로 1부터 7까지 이건 중요도 간의 평균값이 큰 순서대로 1부터 7까지 이거를 나타내는 거네. 근데 이거 다 더해서 나누기 4 하지 마세요. 그냥 총점 하세요. 어차피 다 똑같이 4 나누는 거니까 총점이 큰 게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종합순위값을 구한 후 작은 값부터 1부터 7까지 차례로 등급을 부여하되 이게 만약에 같다면 평균 중요도 순위값이 이거 작은 거를 택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순위값은 이거 둘이 더해서 7 빼는 거. 일단 채워보죠. 얘 2등, 얘 3등, 얘 4등, 얘 5등, 6등. 일단은 다 채웠습니다. 중요하죠, 채우는 게. 3, 3, 2, 3, 11. 그냥 자릿수 무시했습니다. 24, 20, 19, 8 맞나요? 19, 8. 얘 5. 자, 그러면 얘가 뒤에서 두 번째니까 6등이고 그 다음에 얘가 5등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보다 그나마 큰 게 얘니까 얘가 4등. 그 다음에 얘가 3등. 얘가 3등, 얘가 2등. 뭐 이렇게 지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이거를 한번 따져볼까 보죠. 일단 여기다가 내가 이제 기준을 잡아서 여기 총점을 해볼게요. 수질은 2, 4, 6이죠. 빼주면 마이너스 1이죠. 이게 작을수록 작은 거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이게 양수보다 음수가 더 작은 거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다른 수학적 지식보다는 기본이니까. 지형 지질 보죠. 4, 1. 그럼 마이너스 2인가? 얘가 1등인가? 얘는 이제 구해놨네요. 대기질 볼 수 있죠. 3. 동률이네. 그럼 얘네들은 이제 이걸 보고 따져야겠지. 나머지는 자연 경관 구할 수 있겠다. 7. 2. 얘 2입니다. 소음까지 구할 수 있죠. 5. 6. 빼기 하면 4. A랑 B가 몰라. 근데 A랑 B가 여기서 뭔데? 문화재 안 나왔고 동식물상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A, B는 문화재 아니면 동식물상 중 하나고 최종 등급이 이제 여기 나오겠지.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랑 얘랑 이렇게 짝이 되어야만 해. 근데 이제 한번 볼게요. 만약에 A가 동식물상이었다면 6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7을 빼주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럼 B는 당연히 문화재겠죠. 6이랑 7을 더하면 13. 이걸 빼주면 당연히 6이 되겠지. 이렇게.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A가 문화재일 수 있고 B가 동식물상일 수 있지. 그러면 A가 문화재라면 1이 되겠죠. 여기다 한번 써줄게요. 그 다음에 그렇게 반대로 되면 얘는 반대로 이제 따져주는 거지. 6등과 이거니까 4가 되나? 4.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결이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얘랑 얘를 구했고 여기서 이걸 이제 더해주고 빼주는 거죠. 이걸 여기다 이제 가져가는 거지. 이게 여기 있는 수치예요. 이게 이제 이거는 A가 동식물상일 때, 이거는 A가 문화재일 때.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충돌하는 게 있나? 충돌하는 게 있지. 왜냐면 소음을 괜히 6등급이라고 주지 않았어요. 이게 6등급이 무슨 뜻이냐면 7개 중에 6등이라는 소리야. 그 말은 얘보다 꼴등이 존재해야 된다는 소리지. 근데
1, 4라고 하면 소음하고 얘가 동률이니까 전문가 순위값으로 이제 비교를 해야겠죠. 소음이 6이고 문화재가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했을 땐 문화재가 A니까 그럼 B는 동식물상이 되죠. 그러면 얘가 더 높아야 돼. 말이 안 되죠. 꼴등이 존재해야 되는데 얘네 둘 중에 꼴등이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그럼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얘가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6등이니까 얘가 그 꼴등이 되겠죠. 얘가 누구였는데 이거의 경우는 A가 동식물상 B가 문화재인 경우 그럼 문화재가 7등이 됩니다. 꼴등. 왜냐면 이 수치가 종합 점수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데 A는 당연히 동식물상이 되겠죠. 그래서 동식물상 C를 구해야 돼. 자, 그럼 마이너스 1이 3개나 있어. 그럼 당연히 얘네 전문가 수질값으로 갑니다. 수질. 환경 영향 인자로 갑니다. 평균 중어도. 수질, 대기질, 그 다음에 A가 동식물상. 얘네 비교해. 5, 3, 4. 그럼 대기질이 이게 낮으니까 2등이 되겠죠. 2등. 그럼 수질이 3등이 되겠지. 그럼 4등은 동식물상이 되겠지. 자연경관은 5등이 되겠죠. 게임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C는 2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조금 헷갈리는 문제였어요. 20번 보죠. 옳은 거 고르고요. 등록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등록 사업자, 신규 등록자, 폐업 신고자, 법인, 일반, 간이, 면세. 각 유형의 사업자 수는 등록 사업자를 의미하고 당해년도 등록은 직전년도 등록 더하기 당해년도 신규에서 폐업.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이거죠. 이거 빼준 값이 30인데 420은 전년도에 2005년 390명이었다. 등록 사업자가 이런 거. 기억. 전체 등록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가를 매년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이 240명 증가했고 얘는 235명인가? 그 다음에 얘는 155명. 이게 뭘 뜻하냐면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가 각각 전년 대비 증가율이죠.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작아져요. 그 말은 감소율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감소한다. 니은 2006에서 9년 동안 일반 사업자 중에서 폐업 신고자 수가 가장 많았던 연도와 법인 사업자 중에서 많았던 연도 일치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일반 사업자 중에서 폐업 신고자가 이건 이제 구해야겠지. 자, 2405에서 이걸 빼주면 50명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 뺀 게 50이 돼야 된다는 거겠죠. 이거 뺀 거랑 이거 더한 게 얘니까 400. 가장 많은 거 2007년. 법인 사업자는 폐업 신고자가 얘가 아니죠. 얘도 있고 틀렸습니다. 그럼 리을만 볼게요. 2005에서 9년 동안 전체 등록자 수 중에서 면세자 4840 다 10%를 넘어요. 쉽게 계산을 해봐도. 근데 2005년 값을 모른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이거 빼주면 30명, 이거 빼주면 100명, 그럼 130이죠. 70명, 200명, 10명. 그럼 210명에 이걸 빼주면 뭐가 되죠? 4630. 얘가 전년도 전체 등록자 사업자고 얘가 올해 신규에서 폐업 신고자 뺀 수치잖아. 얘네들을 더한 게 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전체가 얘가 되고요. 면세는 쉽죠. 10명이었으니까 얘 빼주면 490이지. 전년도에 등록이 490이니까 얘네들이 더해서 얘가 됐겠죠. 4630분의 490은 가볍게 10%를 넘습니다. 왜? 얘의 10%는 463이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은 그러면 기억리을 3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12년 5공채 자료 해석 파트 1에 해당하는 영상이었습니다.